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부분을 또 잘랐죠. 1.2kg, 1.2kg 정도 되는 이 사이즈를 갖고 이제 CFD를 나중에 돌립니다. 자, 그래서 3D 모델링을 보면 여기서 이제 받아온 게 2D 오토캐드를 이용한 2D 보면 이렇게 들어오면 얘를 이제 분리를 합니다. 이제 지형 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요 위에 요 부분이 이제 하늘 부분이 될 거고 여기 이제 지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투출되는 거고 보신 바와 같은 이제 저수지가 여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3D로 되면 얘를 갖고 여기까지가 이제 스케치업에서 구하는 거고요. 스케치업이 끝나면 이제 CFD 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위에 보면 이 부분이 그 공기의 난류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요 밑에가 지금 지형,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난류가 색깔로 이렇게도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바운더리를 나누어 주죠. 바운더리. 여기는 이제 지상층, 여기는 이제 지표면층, 여기는 이제 대기, 하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600m, 이제 1.2km, 1.2km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입력 조건인데요. 풍속이 2.1m/s 굉장히 안정적인 한 D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은 동남 동북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량 됐고요. 그 다음에 표면적, 증기압, 대기온도 이렇게 해서 증발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기지국에서 금산 기지국에서 구한 데이터입니다. 자, 시간대별로 기상청에서 2016년 6월 4일 날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기온, 이제 풍향,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속 나오죠. 2m가 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습도까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날 6월 4일 날 그 하루 동안에 이제 풍속의 비중 아니 풍향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요 방향이었습니다. 요 방향. ES 방향이었으니까요. 이 방향에서 이렇게 부른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각도는 기울기가 이 방향이긴 한데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죠? 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출 증발량을 구하는 계산인데요. 외부에서 누출량에다가 유입된 시간을 곱하면 550kg이 누출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이 식에 의해서 이제 증발량을 추정해 봅니다. 분자량, 증발 면적, 여기죠. 요 면적, 그 다음에 증기압, 온도, 풍속 이렇게 하면 29.76kg가 증발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해집니다. 이때 이제 60분 동안 이제 시간을 곱한 거죠. 그래서 7m 4.25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모래 언덕이죠. 모래 둔턱이고 요 부분이 이제 화영기 이제 소속해입니다. 여기 이제 오게 트렌치 이렇게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조건, 시뮬레이션을 하는 입력 조건을 보면 시골 지형이고 온도가 20.4도다. 그 다음에 누출돼서 퍼들 이제 그 이렇게 쫙 표면으로 바닥에 이제 고인 거죠. 퍼들이니까. 그 다음에 구름은 한 50% 정도가 됐고 습도 70% 정도. 그 다음에 대기한 정도는 D에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누출량 550kg, 표면적 29.75, 증발 속도 0.496, 퍼들에서의 증발량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성 부분이고요. 보라수소의 물성이 공기가 1.184인데 1.2더라. 그 다음에 뭐 20,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같은 경우는 공기와 보라수소는 반응이 없는 것을 가정한다. 사실은 반응을 하긴 하죠. 수증기를 해서 액화가 되긴 합니다. 입구면에서 전체에 걸쳐 일정하다. 그 다음에 비압축성 유동으로 가정한다. 전체 계산 영역에 걸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정상 유동을 먼저 계산한 후에 비정상 확산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FD를 유도하는 지배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CFD 순서인데요.
이제 메싱 작업을 하고 바운더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셀 중심법으로 이렇게 셀의 중심법이 제어 최적에 해당됩니다. 셀 중심법, 유한 최적법, 비정렬 격자법, 제어 최적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형을 좀 더 크게 보면 유출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공장동이 이렇게 돼 있고 사무동이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불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잘 자란 것들이 이게 다 마을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일부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대기를 이제 650m네요. 그 다음에 1.2km, 1.2km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만들었죠. 잘랐죠. 잘라서 요 윗부분이 이제 하늘이고 이 회색 부분이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출 위치 격자로 분해했을 때 52만 개로 이렇게 분해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누출되는 거동이죠. 자, CFD를 돌렸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람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었으니까 바람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공장동을 지나서 그죠? 공장동을 지나서 도로 이쪽이 도로입니다. 이쪽이 도로 쪽으로 하다가 이제 산을 슬그머니 이제 넘어가는 거동을 보입니다. 요게 이제 ERPG1 정도 범위가 한 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 정도에서 끝났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별로 불화수소 누출을 보면 5초 때 이렇게 누출이 약간 됐고요. 증발이 됐죠. 그다음에 5분, 그다음에 10분, 15분, 20분, 30분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FD를 끝내고요. 피해 예측 프로그램인 이제 알로아를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이렇게 이제 입력 변수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2D로 나오는데 바람 방향일 때 이제 거리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뭐 ERPG 뭐 3, 2, 1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여기에 이제 구글 매핑을 하게 됩니다. 알로아는 구글 매핑이 굉장히 쉬워서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매핑을 한 사진 이전에 여기에 이제 구글 매핑이고요. 알로아를 했을 때에 우리가 환경영향조사서하고 알로아의 피해 영향 범위 이제 97m가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죠. 그런 결과를 보였고요. 요게 이제 구글 매핑을 했을 때입니다. ERPG의 D가 97m인데 요게 이제 동서남북, 요게 북쪽입니다. 여기 서쪽이고 일반적인 지도로 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런 식으로 피해 영향 범위가 예측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C값이고요. 요거는 이제 D값에 해당되겠습니다. D값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RPG1까지 간다. 그래서 피해 영향 범위가 거의 이제 포함이 되지 않고요. 요건 이제 동서남북으로 돌려봤을 때, 똑같은 것을 돌렸을 때의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 환경부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얘는 이제 미국에서 무료로, 여기도 이제 환경청이죠.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글로 돼 있고, 얘는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고요. 그 차이가 좀 있죠. 자, 그래서 데이터 값을 넣으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와서 99.6m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환경영향 피해 조사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거의 일치합니다. 이 정도는 뭐 일치한다고 보셔야죠. 일치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파스트로 해서 똑같은 입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오죠. 근데 D값 있을 때 196 메타 상당히 멀고요. 이제 대신에 얘는 그 피해 영향 그 범위의 높이도 계산이 되고요. 이 면적도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런 이제 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환경영향조사서는 여기인데 얘는 이제 낚시터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하면 이제 물고기들도 좀 죽어야 되는데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스트는 좀 과다, 좀 크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국토지리정보원이라고 또 있네요. 자, 그래서 네 개 방법으로 해서 그 모사했을 경우에 대기한 정도 D일 경우에는 이제 수계산 80m, 파스트 190, 알로하 97, 코라 99. 그래서 여기 97인 약 97인 거하고 데이터가 알로하고 코라는 거의 일치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기에서는 불검출됐고요. 그다음에 농작물에도 이제 피해가 없었고요. 가축도 무관했고 주민들도 무관했습니다. 그런 결과하고 이제 식생만 진입로 정도의 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97m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를 비교했을 때 수계산은 좀 짧게 여기가 봤을 때 여기라고 봤을 때 수계산은 좀 짧고요. 그 다음에 알로하고 코라는 거의 유사하고 파스는 좀 너무 멀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한 알로하고 이제 코라를 했을 때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프로그램이 가장 적정한 값을 데이터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증 비교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가상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고려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2019년 데이터를 입력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했는데요. 우리가 봄의 대표적인 식목일 2019년 4월 5일 날 온도는 14.6도. 그 다음에 풍향은 서쪽이었네요. 서풍이 이렇게 불었고요. 풍속은 7.2. 상당히 좀 의외로 빨랐습니다. 그 다음에 습도가 36, 좀 건조했네요.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ERPG2가 67. 그 다음에 여름 휴가가 작년에 7월 30일이 가장 대표적인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온도 31도, 풍향도 서북이죠. 그 다음에 5.4, 61% 습도. 그랬을 때 111m. 그 다음에 추석이죠. 가을의 대표적인 추석 9월 13일을 했을 때 25도, 63이 아니라 풍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풍속, 습도.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를 12월 25일 했을 때 온도, 그 다음에 풍향, 풍속, 습도. 이때는 이제 대기한 정도가 F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안 좋죠. 자, 그랬을 때에 보면은 67, 111, 91. 겨울일 때는 이제 182가 ERPG2고요. ERPG1은 628이 나옵니다. 뭔 얘기냐면 ERPG1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방향적으로도 봐도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마을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 마을의 대부분이 이제 영향 범위에 들어가서 ERPG1이니까 가벼운 뭐 구토나 어지럼증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피해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가을하고 여름은 보시지만 이렇게 산 쪽으로, 그다음에 여름도 방향은 같지만 거리가 짧아서 산을 완전히 넘지는 못하고요.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이터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산 그 지역의 1년간의 이제 풍향을 보면 북서쪽, 그죠? 북서쪽이 이제 그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 38.2%가
북서풍이 불어. 이 북서풍은 요렇게 부는 건데 마을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풍향 자체가 북서풍이. 그다음에 연평균 풍속이 이렇습니다. 0.4m는 이건 아예 바람이 안 부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니까 뭔 얘기냐면 그냥 방향이 이건 없어요. 0.4 미만은 안 부니까. 근데 이제 0.5에서 3.3인 경우는 아주 미약한 건데 요거는 이제 DEF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96%가 넘죠. 96.7% 정도입니다. 3.3%가 이제 조금 바람이 이제 부는 거고. 그래서 대기한 정도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금산 지역은. 보시다시피 뭐 거의 산에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되게 안정적이다. 그래서 대기한 정도는 DEF이므로 누출량이 적어도 대기한 정도가 안정되면 피해 영향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금산 지역은 화학 공장하기에는 적정한 위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19년 1년치의 바람의 방향을 봤을 때, 그, 331m가 가을 계절일 경우에 이런 방향으로 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385, 그 다음에 겨울에 628 해서 다 들어가죠, 다. 그 다음에 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인 부분 봤고요. 이제 작업자가 초동 조치를 안 했을 경우, 이번 사고는 2016년 6월 4일 사고는 초동 대처를 그래도 적절히 한 겁니다. 근데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봤는데요. 대기한 정도 D냐 F냐에 따라서 보면 초동 대처를 안 했을 경우 대기한 정도 D면 406m가 되고요. F인 경우는 1300m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너무 넓죠. 이렇게 됩니다. 마을이 여기인데 마을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인 경우에 대기한 정도 C인 경우에는 이렇게, D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다음에 F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겨울이죠. 겨울에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D에는 마을의 피해는 없으나 F에서는 마을 전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제 ERPG1에 예상이 되고요. 사고 지점에서 반경 527m의 경로당 여기 되겠죠? 여기 요쯤에 경로당, 교회, 버스 정류장 등 대다수 민가가 위치하고 있고 793 반경에는 모든 민가가 포함이 된다. 근데 얘는 1300이다.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걸 보면 그 방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퍼들 면적이 47%가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도 D일 경우에는 20% 정도, 그 다음에 F인 경우는 100%가 넘죠. 107%가 이렇게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RPG2고요. 그래서 ERPG1이 문제가 있고 2는 그 정도까지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ERPG2 수계산인 경우 80m, 알로아는 97m, 코라는 99m로 유사했으나 파스트는 196m로 과대했습니다. 알로아는 풍향, 풍속이 독성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나 지형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CFD 이외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지형의 영향을 반영을 못합니다. 알로아는 풍향을 반영하고요. 파스트는 풍향도 반영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퍼들 면적으로도 구할 수가 없어서 좀 구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코라도 마찬가지로 풍향을 반영하지 못해 원으로 피해 영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방향에 대해서 바람이 부는 쪽으로 피해 영향 범위까지가 계산되는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CFD는 도로를 따라서 산을 이제 넘어가는 확산 고동을 보여주었으나 대기 중에 동도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피해 영향 예측에는 사용하기에는 좀 불가하다 이런 결론에 내렸고요. 알로하고 코라는 피해 환경 영향 조사하고 거의 일치하는 값을 보였으나
수계사는 부족했고 파스트는 좀 과도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 지역은 북서풍이 연중 38%가 불고 이제 풍속이 안정적인 게 한 96.7%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우 안정적이어서 뭐 DEF 정도 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봤을 때 628m가 ERPG1에 해당된다. 그래서 국토 어지럼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조치 시설만 갖추고 방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퍼덜 면적이 47%가 확대돼서 그 1300m까지 영향 범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알로아가 바람의 방향을 피해 범위에 포함시켜 코라보다 조금 유리하지만 코라는 간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글 지원이 되는 오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수용성이 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형의 영향은 둘 다 고려를 못하고 이제 풍향은 고려는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알로하나 코라는 사용하기에 편하고 또 무료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또 상당히 정확하고 그래서 알로하고 코라가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파스는 좀 유료이면서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잘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과도해서 파스트는 굳이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CFD는 굉장히 고가고 그 다음에 수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루 종일 며칠이 걸립니다. 이걸 하는데 오늘 전력 투구를 해도 4일 이상이 소요돼서 CFD는 부적정하다. 비용도 너무너무 비싸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선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도 계산도 안 됩니다. 얘는 부적합합니다. 근데 난류의 거동은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정밀 사고 조사용, 이제 건물의 위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용도로는 사용하기에는 적합합니다. 그래서 설계라든지 정밀 조사용으로는 쓸 수 있어도 간편하게 이제 그 피해 예측을 하는 기업용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금산에까지 마을까지 피해 범위가 되는 경우가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절적이었고 또 초동 대체를 안 했을 경우니까 따라서 법정 요건만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우 같이 이제 고장이 나버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독성 물질 같은 경우는 2중 3중에 이제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하고 훈련, 그 다음에 뭐 방제함, 그 다음에 주민공지 등 이런 관리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피해 영향 범위 축소는 한정된 자원을 필요한 범위에 집중적으로 해서 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는 기업은 비상시나리오 작성하고 이제 대응 계획 작성에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떻게 대피 범위, 그 다음에 근로자 수, 방제 물자, 비축량, 그 다음에 방제함의 위치, 보호구 비치량, 대피 직결지 등 설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시나리오를 잘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적지 위치를 선정하고 보호구를 또 비치하고 그 다음에 주민 통보 설비, 그 다음에 기업의 사고 대비 및 대응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토양, 대기, 수질, 산림, 농작물 등 환경오염 감시를 하는 범위가 어딘지 예상 범위를 지정을 해서 예상 지역 위주로 집중해서 거기에 이제 감지기를 설치하든지 관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그다음에 복구 매뉴얼 정비, 그다음에 비축물자 관리, 동원 인력 확보, 비상방송 설비 관리,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 등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최적의 영향 범위를 결정을 하면 기업은 한정된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부는
감시 지역을 딱 특정해서 이 범위를 이제 집중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이제 효율적인 감시 관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은 경작지를 어디다 선정할 건지, 그다음에 우리 집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피해가 날 것이고 과하면 자원이 많이 소요될 거니까 가장 적정한 코라나 이제 알로아가 일반 기업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후는 이제 참고 문헌으로 요 논문을 연구하면서 어떤 것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약 41개 정도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